그럼 다음은 여러분들이 있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보습제인데, 우리가 화장품에 있어서 보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바르는 목적 중에 하나도 보습이죠. 피부에 보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피부에는 자체적으로 그 보습력을 갖고 있죠. 이 보습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장품에 보습제를 첨가하게 되는데, 그 보습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습제는 보면 보습 기능은 화장품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피부 각질층에는 천연 보습인자가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천연 보습인자 NMF. 이것은 우리 피부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는 보습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보습제에 관해서 이제 보면은 글리세린.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이 글리세린을 한번 나왔었죠. 수성 원료 쪽에서. 그래서 보면 이게 보습제로 할 때는 글리세린은 무색 무치이고 장기간 보관하에도 일정한 점도를 유지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점도가 일정하지 않고 제품을 갖다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점도가 뚝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점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제품의 묽고 댐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점도가 뚝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오일과 물이 분리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점도가 너무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사용감이 떨어지겠죠. 이 글리세린은 보습제 역할을 하면서라도 일정한 점도를 유지시켜주는데 아주 좋은 원료죠. 그래서 화장품의 전 제품에 보습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솔비톨입니다. 솔비톨은 백색 분말로서 냄새가 없고, 그래서 기초 제품의 크림이나 로션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보습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히알루론산. 우리가 화장품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쓰이는 것이 히알루론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습이라 그러면 피부의 진피층에 콜라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죠. 콜라겐의 약 한 60-70%가 히알루론산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알루론산을 보습제로 화장품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닭의 벼슬에서 추출해서 그걸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화장품에 원료를 쓰기 위해서 닭 벼슬을 무한정 추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980년도 초에 생명공학 기법이 발달함으로 해서 이 히알루론산을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수분의 흡입력과 보유력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 1000배 이상의 물을 갖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히알루론산은 우리가 기초 제품이나 색조작급 제품 할 것 없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료 중에 하나로 보습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습제는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을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만큼 우리가 화장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이 보습제의 영향을 더 크죠. 여러분들이 20대보다는 30, 40대 같은 피부에 상당히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보습제를 상당히 많이 첨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습제는 피부의 근성 피부나 나이 드신 어떤 그런 화장품을 만들 때는 그런 쪽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원료이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제가 방부제와 중금속 방지제, 우리가 키레이트제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에 있어서 방부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저하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미생물이 오염이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 알레르기가 생기죠. 또한 이렇게 미생물 오염이 되면 품질이 이제 저하가 되고, 화장품의 어떤 안정성, 분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냄새든지 색상도 변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죠. 우리가 미생물의 오염을 보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 중에 오염되는 것은 우리가 1차 오염이고, 사용 중에 오염되는 것은 2차 오염이다. 그래서 1차 오염과 2차 오염을 갖다가 구분하면은, 1차 오염은 여러분들이 화장품 공장에서 오염되는 겁니다. 2차 오염은 뭐냐면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오염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보관을 잘못하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을 잘못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로션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한 번 사용하기에 너무 많은 양을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까워서 도로병에 엮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손에는 아무리 깨끗이 씻었다 하더라도 균들이 있거든요. 또 화장품에 그것은 미생물이 아주 살기 좋은 그 영양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랬을 시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쉽게 미생물이 오염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2차 오염을 최대한 방지해서 여러분들이 그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화장품에 주로 방부제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파라벤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화장품 용기나 그 패키지에 보면은 이는 파라벤유가 안식 향산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파라벤유는 메칠, 프로필, 부칠, 에칠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화장품의 그 방부제로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 방부제의 종류입니다. 다음은 그 금속 이온 봉쇄제. 여기서 보면은 화장품에 함유된 중금속 이온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러분들이 그 앞에 정제수에서도 우리가 이온 교환수든지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부 또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는 금속 이온 방지제를 꼭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는 그 제품에서 중금속이 포함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제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제품의 안정성까지 문제가 주기 때문에 중금속은 가능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도 우리가 금속 이온 봉쇄제로서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EDTA나 인산, 구연산 이런 쪽의 원료들로서 금속 이온 봉쇄제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에 있어서 이게 미생물이나 금속 이온 봉쇄제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원료를 사용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또한 가능한 이렇게 적게 사용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는 방부제를 갖다가 상승시켜 줄 수 있는 항균성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료가 기능을 발휘하면서 항균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원료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